하겠습니다. 제 오늘 그 제목은 저희 그 설명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통합 수능 시대에 문과는 논술로 대학 간다. 요걸로 좀 제목을 만들어 봤고요. 제 소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지와 그리고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소개는 아까 실장님이 충분히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전달드릴 요지입니다. 요 세 가지. 네. 사실 그동안 최근 설명회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강조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이 좀 학습의 시간이다, 입시 교실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첫 번째, 교과 3등급 필수 참석. 네. 사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내신 2.5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내신 2.5에서 3.0은 또 다른 가능성이 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고 3.0부터는 사실 다른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좀 적극적인 그 제목을 좀 뽑아봤고요. 그다음에 최저를 충족하면 학종보다 낮은 경쟁률로 명문대 진학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잡아라. 이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포인트죠. 글을 못 써도 내신이 나빠도 그동안 논술 준비를 안 했어도 명문대가 합격 가능하다. 요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중에서도 요 세 번째는 먼저 제가 좀 구두로 자료를 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논술은 사실 선행학습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논술을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시작한 학생 없잖아요. 주변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작해도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한 전형의 논술이다. 요거를 좀 전달드리는 게 오늘 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입시 환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2024학년도 대입 전형별 비율 변화를 좀 보여드린 건데요. 2023과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논술 설명회라고 하는데 논술이 지금 9.1%밖에 안 되죠. 거기 그 뒤에서도 잘 보이시나요? 네. 9.1%밖에 안 되니까 이거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에 제가 정리해 놓은 이 그 비율은 주요 대학 15개 대학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요 정도까지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제 인서울 컷이나 수도권을 생각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저는 명문대 진학의 방법으로서 논술을 전달하고 홍보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9.1%면 사실 그렇게 높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내신 3등급대 학생들에게는 사실 저 논술 9.1%가 거의 수시의 전부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는 11.7%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저 11.7%는 내신 1등급 그리고 2.5등급 안에 드는 학생한테나 유의미한 비중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저건 0%입니다. 0%.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시가 지금 41.5%인데 저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그냥 제 보통 학생들 표현으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그냥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023 그 정보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22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 수능 첫 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건대, 동대, 숙대, 가천대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이 학교들 과를 보시면 그 학교들에서 좀 인기가 낮았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했을 때 교과 전형으로 그 학교에서 가장 합격 컷이 좀 낮았던 학교입니다. 학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3, 2.79, 2.56 그리고 앞에 3이 달기 시작하면 바로 수도권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요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2.5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 말씀드렸던 건동수가 아예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5 안에 들어와야 서영고, 서성한이가 가능하고요. 2.5에서 3.0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가천대까지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이 만약에 6월 정도의 시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되게 유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1년 정도의 시간 안에서도 그래도 좀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명문대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교과 전형의 비중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정시 기준입니다. 정시. 오늘 그 2부에서 홍영용 소장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거라서 내용이 겹치지 않게 제가 방향성을 강조하는 선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영역별 평균 등급표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거는 지금 취업 정리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들이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사실 건동홍 정도 정시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2, 3, 2, 2 등급인 거 보이죠? 근데 이거 사실 가장 낮은 학교의 그 마지노선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건동호수 인기학과까지 정시로 합격하겠다 하면 2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라고 하면 사실 상위 11%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시로 상위 11% 안에 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인을 하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41.5%가 우리한테 굉장히 좀 먼 비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모 의원실에서 발표한 그 자료 분석에 따르면 그 정시 합격자 중에서 약 70%가 N수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41.5%에 곱하기 0.7을 해보면 그거를 제외한 만큼 0.3만큼만 저희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정시로 건동호수 이상을 간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내신 1등급, 2등급이 아닌 이상 교과 전형은 사실상 무효하다. 그리고 3.5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사실상 종합 전형도 일반고 학생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논술 9.1%를 저희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학습이 전혀 없는 논술, 지금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선점할 수 있는 이 논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봐주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수학의 영향력에 대해서. 요거 2022입니다. 2023학년도 수학과 관련된 그 지표는 2부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2022하고 2023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 저는 좀 포인트를 맞추려고 합니다. 지금 표준 점수가 국어하고 수학에서 보시면 언매하고 화작,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표점 최고점의 차이가 2.3점밖에 안 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평가원이 문제를 굉장히 잘 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정도 출제 난이도를 계속 유지할 거예요. 평가원은. 그리고 실제로 올해 여기에 지금 아직 제가 평가원 발표 자료는 없고 추정 자료만 있기 때문에 올려놓진 않았지만 올해 추정 자료를 보았을 때 그 수학의 난이도는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국어는 되게 평이하게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점이 15점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2점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N수생의 비중이 30%가 넘고 그 N수생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치의 예과를 진학하려고 하는 그 N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포함해가지고 수능에서 변별력을 내려면 수학의 난이도를 여기서 더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부터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2023에도 그게 유지가 됐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해당돼 2024에도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우리 그 문과 학생들의 역량은 이렇다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어서 그래서 정시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미적기하를 선택한 게 이과고요, 사실상. 그리고 확통을 선택한 게 사실상 문과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1등급은 상위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4%고 2등급은 11%잖아요. 근데 전체 1등급에 해당되는 4% 중에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 5.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등급 중에 확통을 선택한 문과 학생들은 14.1%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요 표 보실 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적 계산해 보면 사실상 문과에서 확통 선택한 학생 중에서 10% 안에 든다고 해도 사실 등급으로는 4등급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 중에 1, 2등급 찾기가 쉽지 않아요. 2학년 11월 등급 말고 3학년 6월이나 수능 때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1등급이 0.4%라고 했으니까 그중에 5.6%면 0.04 곱하기 0.056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0.0025 이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4등급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합산을 해보면 10%가 돼도 4등급이에요. 그래서 문과가 쉽지 않아요. N수생들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수학에서 표준 점수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평가원의 출제위원회 난이도 조절이 계속되는 한 정시는 사실 저희하고 굉장히 좀 가다할 수 없는 전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불안과 공포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대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공개를 허용해 준 학생들, 그 학생들에 한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조금 작은데 뒤에서도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몇 개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저기 수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 수능 관련된 학생들의 등급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그 적어져 있는 등급의 순서가 국수, 영, 탐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앞줄에 있으신 분들은 잘 보이실 텐데 두 번째가 수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맨 위에 성대 인문계열관 학생도 수학이 4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서강대, 이대 붙은 저 일반고 학생도 수학이 3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이대 숙대 붙은 저 일반고 학생도 수학이 4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 수학은 4, 5, 6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갈수록 아예 그 수능 등급을 제대로 공개해주고 있지 않죠. 이러한 공개 패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점점점 자신의 등급을 노출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등급을 잘 못 맞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아주 잘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학생들 중에서 수학이 1, 2등급이 전혀 없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한테서 확인이 된다는 걸 꼭 마음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올해의 그런 전략을 제대로 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쪽이 6월 모의거든요. 6월 모의까지 공개해준 학생들로 보자면 지금 6월 모의에서 나온 등급과 수능에서 받은 등급 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6월 모의 이후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교과에서는 국영수사 평점에 3점만 달기 시작해도 바로 가천대로 바뀌는 거 보이셨죠? 근데 여기 지금 이 학생들 보시면 내신이 2등급 때부터 6등급, 5등급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논술은 아까 앞에 그 손보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잠깐 들었는데요.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내신의 등급 간 격차가 낮기 때문에 논술은 내신 3, 4, 5, 6등급도 거뜬히 여기 있는 명문대에 진학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 여기 지금 보시면 출신 고교 쪽에 빈칸이 있는 거는 바로 그 위에 정보에 귀속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중복 합격이 굉장히 많다는 거 보이시죠? 네, 중복 합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 정도만 합격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2개, 3개, 4개 이렇게 합격한다는 얘기는 일정 수준의 어떤 평균적인 실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걸 말씀드려요. 다관왕은 결코 우연적 합격이 아니다. 이거는 논술 전문 강사의 입시 멘토링의 결과물이다. 이걸 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입시 멘토링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번 훑은 다음에 좀 하나씩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렇게 실질 경쟁률과 그리고 내신 반영, 제가 우선 하나씩 훑고 다시 가겠습니다. 또 논술 전형 방식,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 지금 제가 돌린 화면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죠. 수능 최저 조건도 이렇게 등급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 방식도 이렇게 다양해요. 논술 100만 보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가 10%부터 40%까지 굉장히 반영률도 다양하죠. 그리고 또 내신 반영률도 이렇게 학교마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실질 경쟁률도 굉장히 다양하죠.
왜 제가 다관왕이 입시 멘토링의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간의 조합을 잘 확인을 해야 그 학생에게 적합한 대입 전략을 짜줄 수 있잖아요. 그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 붙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붙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워낙 좀 충격적인 학교들이었기 때문에 아까 손보건 선생님도 살짝 보여주신 학교에 속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 여기 지금 중대, 외대, 세종대, 동국대에 나와 있는 여기 학교들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실질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죠. 1.6대 2, 2대 1, 4.5대 1, 9.2대 1. 최초 경쟁률은 3, 40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지금 5대 1 안에 다 들어가고 있죠. 네, 이렇게 문과 학생들이 최저 조건, 수능 최저 조건에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기 있는 학과들을 보면 그 특정 학과만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위 두 개를 보실까요? 서강대하고 이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과가 아니라 평균값이죠. 서강대 인문계열, 그다음에 이대 인문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렇게 평균값으로 해도 지금 이대 같은 경우에는 6.5대 1인 거 보이십니까? 10대 1이 안 넘어요. 정시 경쟁률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격차가 보이세요? 최초 경쟁률이 지금 81.75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이 18.95대 1입니다. 밑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간의 그런 차이가 3배, 4배, 5배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낭설로 돌고 있는 경쟁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통계로 있는 그대로 제대로 팩트를 좀 받아들이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학생 상담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내신 반영률도요. 여기 지금 보이시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올해는 내신 반영 안 하는 학교가 거의 10개 가까이 늘었잖아요. 논술 100인 학교가 엄청 늘었으니까. 근데 그 학교들 제외하고 반영하는 학교들 중에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100점 만점에 20점 중에서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1등급은 20점 만점, 6등급은 19점 만점. 거의 지금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도 저희 이 자료집에 다 등급별 격차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상세하게 학교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그 자료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등급 간 격차가 이렇게 적으니까 논술로는 사실 6등급도, 그다음에 5등급도 명문대에 진학 가능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가 잠깐 훑으면서 보여드렸었는데 논술 100인 학교가 10개 가까이 되니까 사실 아예 내신 다 필요 없고 논술만으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이 늘었어요, 올해는. 그리고 이제 평가원뿐만 아니라 각 대학도 알게 됐죠. 문과가 최저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돼서 최저 조건 완화된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강대도 작년에는 세계합 6이었는데 올해는 세계합 7이 됐고요.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도 최저가 이대가 아니라 성대 같은 경우도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최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서강대가 세계합 7이거든요. 작년엔 세계합 6이었어요. 문과 학생들이 워낙 최저를 못 맞추니까 학교들이 이렇게 최저를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실질 반영률은 거의 없는 상황, 그리고 최저 조건은 계속 완화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논술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논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입시 멘토링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시 멘토링을 하겠다 이렇게만 그냥 말하는 거는 되게 그냥 말뿐인 얘기인 거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정기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학생들하고 6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진행한 내용들과 그리고 상담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 제가 엑셀 파일로 6개 대학, 6개 전형, 6개 학과를 다 찍어서 학생들한테 줍니다. 이제 수시 지원 상담을 다 맞추는 거죠. 이 마지막에 원서 작성 직전에. 이렇게 정기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첨삭하면서 비정기적인 상담이 수반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하니까, 관리를 하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일주일에 단 4시간의 학습으로 명문대가 가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선행학습이 없는 유일한 전형이고 내신 반영이 거의 없는 유일한 전형이고 최저 조건의 선택이 그렇게 다양한 거의 유일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딱 일주일에 한 번 와서 4시간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거. 아까 저희 반 합격생들 명단 보셨죠? 네, 그러한 것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수업은 주로 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유형 설명을 하고 그 유형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고 첨삭하고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첨삭은 제가 다 직접을 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대학생 첨삭들 막 불러서 하는 그런 수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커리큘럼은 여름방학 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원서 상담 끝난 다음에 대학별 수업들 풀세트로 풀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어느 대학이든 다 출제되는 이 8가지 유형,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 설명하고 그 유형과 관련된 기출문제 풀고 첨삭하고 그 문제 해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논술의 필요성과 논술의 이제 수업의 구성과 그리고 커리큘럼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4일 토요일 그 6시 저녁 6시입니다. 이제 토요일에 논술료과 C반을 개강합니다. 이미 A반, B반을 마감을 했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마감되는 수업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설명회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통계 자료와 그다음에 그 교육청 자료들 가져와 가지고 계속 분석해 드리고 보여 드리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설명회를 진행하는 방식과 그 태도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학생 곁에 딱 붙어서 입시 멘토로서 역할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마감되고 좋은 성과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반들을 개강하고 있는데 논술효과 반이 바로 C반이 3번째 반입니다. 벌써 2반 마치고 그래서 요 C반이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녁에 있으니까 그때의 학생들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이제 신뢰로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선생님들을 지금 한 짧게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나서 2부에서 2023 입시 결과 분석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러한 설명회에서 각 선생님들의 특징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자녀와 맞을 것 같은 수업을 선택하셔서 상담도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반 접수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짧게 정리를 할 거고요. 저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학립논술 그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현쌤 논술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넣어놨으니까 그거에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좀 나가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할 수 없는 유일한 전형, 요거 좀 잘 생각하시고 내신 3.0 이상이 된다고 하면 논술의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서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